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싸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완전 저평가다. 네. 이런 거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다가 올 한해 PBR 3배가 PBR 1.5배까지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반토막 나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게 가치주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이라는 핵심 정리. 네. 중국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중국 키워드를 주셨고, 철강 건설기가 같은 산업재. 네. 그걸 치러나르는 운송. 네. 그 다음에 IT 전반의 회복에 따른 반도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내년에 주목해 봐야 될, 섹터로 얘기하셨고요. 네. 다들 2차전 이야기인데 2차전 얘기를 안 하셔서 따로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내년에 좋게 보시는 지금 흐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네. 성장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이제 그런 고민, 성장주, 최근에 보면 뭐, 카카오 계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 페이. 페이 뭐, 이런 쪽도 그렇고, 보면 약간 플랫폼 이런 쪽이 더 이상은 안 빠지는, 강하게 올라진 않지만 그래도 스멀스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범주를 좀 확장시켜 보면 사실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성장 섹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게임이나 네. 이런 쪽도 내년에 좀 반등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리인데, 음. 대한민국 시장에서 그거 따지다가, 뭐,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분 복잡하지 마라. 네. 투자자 입장 쪽으로는, 이건 그러면 성장주에 해당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찾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요즘에 뭐, 성장주 쪽에 최 끝단이라고 하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네네. 이거의 가장 큰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습니다. 숏 커버링. 올 한해 그렇게 아직도, 공매도 많았던 거 정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기관 매수가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착시. 연말 되면 또 빌린 주식을 좀 갚아야 된다면서요? 네, 갚는데 아직 대차 잔고가 네. 여전히 고점 수준입니다. 왜냐면 뭐 배당 같은 걸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주 명부 폐쇄할 때는 그죠? 주주들이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배당도 주권도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빌려서 안 갚으면 뭐 추가적으로 아마 그런 거 더 이자를 주고 이래야 되는 맞습니다. 모양이더라고요. 네. 추가 비용 더 들어가죠. 네네. 네. 근데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성장주는 배당률이 그게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일단 계속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확정 짓고 부클로징 하려고 하는 입장도 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정리를 하는 관점이 높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라고 보느냐? 라는 쪽은 트렌드는 안 맞죠. 아직은 여전히.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더는 안 올린다는 게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개념들은 상승은 아니고 반등으로 봐야겠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가치주 쪽이 더 맞겠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 우리 이 회사 PBR 0.3배. 그런 거 많아요, 지금. 건설주 이런 건 PBR 0.3배, 4배이래요. 그죠? 건설, 은행, 맞아요, 은행. 증권, 여기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다 뭐 철강주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무조건 싸다.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서 완전 저평가다. 네. 이런 거 갖고 있게 되면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매수했다가 올 한해 PBR 3배가 PBR 1.5배까지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반토막 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게 가치주라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치주면은 저평가인데 저평가의 영역이 뭔가 제가 얘기하는 기름을 붓는 게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잊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화학주 가운데서도 2차전 새로운 신산업을 장착한다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어떤 2차 전지 쪽으로 새롭게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밸류를 더 줘야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워낙 싸다 보니까 네. 밸류 업까지 시킨다라고 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주서 가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성장주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성장의 스토리까지 같이 맞춰줘서 그렇죠. 네, 움직이는 종목들 찾아가야 된다. 네, 이게 저희 한국증권TV 구독자 여러분께서 찾아가야 될 또 하나의 숙제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 시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 주도 섹터 얘기했고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하고 있느냐 어리석게 이러시면서 그렇게 안 썼습니다. 가치 성장주를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시장이 아닌데 같이 성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또 물어봐야지. 그럼 대형주가 낫습니까? 중소형주가 낫습니까? 여기서도 또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왜 정치 얘기할 때도 그렇죠. 또 이쪽이니 저쪽이니.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선택의 기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네. 선택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주라도 대형주가 2배 가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해 그래도 낙폭이 컸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더 큰 것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은 중소형주가 더 컸다. 그렇죠. 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산업적이나 대형주의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같이 이끌어서 갈 수 있는 중소형주가 수익률 면에서는 항상 좋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아마 대형주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셨으면은 이왕이면은 내년은 시장이 하반기에 조금 더 좀 활력소가 돌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중소형주가 좀 더 낫겠다라고 네.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쪽을 찾는 게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인가를 김민수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김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려. 시간에 우리 얘기할 때 좀 1.2배속으로 가나 봐요. 시간이 빨리 제가 좀 가고요. 돌렸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재벌 회장님 이성민 배우님의 그 빙의를 좀 하자면, 네. 그런데 2차 전지는, 못 가노! 얘기를, 2차 전지 얘기를 따로 떼서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도움이 됩니까?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